수의 전체 평균, 이 국영수의 전체 평균이라는 건 얘네들을 다 더해서 개수 나누는 평균을 구하고, 개인별 평균은 요 세 과목만 평균을 내서 차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구하고 개인 평균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에버러지를 쓰는 거예요. 뒤에 에버러지나 썸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버러지 하시고 전체 평균 범위를 잡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예요? 전체 평균이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갈 때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가로 닫고 전체 평균을 쭉 채워보셔야 돼요. 아, 83점이 전체 평균이구나. 그리고 빼기 하시고 개인 평균을 또 에버러지를 넣어주시고, 개인 평균 요 3개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많이 나왔던 스타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에버러지만 쓰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전체 평균이 절대 주소라는 전체 평균 범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청결도 우수 휴게소의 월 평균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는 특수문자입니다. 썸이프와 카운트이프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가 평균이에요. 옛날에 2003 버전에서는 에버러지 if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평균을 구할 때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로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썸이프를 사용하시는데 마법사 쓰실 분들은 마법사 쓰세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뻔. 두 번째가 뭐예요? 동그라미를 넣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뭐라 그랬어요? 특수문자. 그러니까 미음, 한자를 해서 동그라미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누기 카운트 if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또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가. 그럼 또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기억하시죠? 똑같은 문자를 갖다 쓸 때는 그 주소를 그냥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음 한자를 안 하시고 주소를 선택하셔서 작업하셔도 돼요. 이게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가 평균이라는 건. 그래서 얘도 썸이프를 먼저 하시고 카운트 if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요거하고 유사한 게 뭐가 나왔냐면 뒷썸 나누기 디카운트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눠서 평균이죠. 그러니까 디에버러지라고 풀라는 게 아니라 뒷썸 나누기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게 디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디카운트 A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평균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 대표는 지금 계속 조건 범위를 안 잡고 시작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조건 범위를. 아, 그랬나요? 아, 그럼 박 대표였나? 아, 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꼼꼼히 보세요. 거주지가 농촌인 청소년의 키의 평균 키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할 열 번호가 되는데 C12에서 C23의 영역을 조건으로 지정하세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주지 농촌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셔야지 얘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써요? 디에버러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자, 아까 질문 들어온 내용이 이 내용 있죠. 범위를 설정할 때 맨 위에까지 잡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얘기 하셨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맨 위에까지 범위를 잡아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범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 전체, 그 다음에 계산할 열번호 5. 여기 조건 범위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근데 얘는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내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하니까 자릿수를 지정할 때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하니까 뭐가 돼요?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는 0, 1은 표시, 마이너스 1은 반올림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and 뭐를 해줘요? CM이라는 문자를 결합해 주세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 그 표에서 1차, 2차, 3차의 결과가 각각 7 이상, 그 조건이 3개예요. 1차가 7보다 커요, 2차가 7보다 커요, 3차가 7보다 커요. 그리고 평균이 8 이상이면, 그 조건이 4개예요. 조건이 4개. 이 조건을 만족하면 ADHD,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D에 의해서 조건을 4개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러지를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법사를 들어가면, 자, 1차가 7보다 커요, 탭. 2차가 7보다 커요, 탭. 그 다음에 3차가 7보다 크거나 같아요, 탭.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넣어주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 V 해도 얘는 안 나와요. 리스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에버러지를 쓰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했어요?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에 에버러지가 마침 있네요. 얘를 쓰시는 거고, 없으면 함수 추가에 가서 여기 A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찾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에버러지를 이렇게. 에버러지를 찾으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함수에서 함수 마법사를 쓸 때는 두 번째는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AND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쉼표 넣는 거나 가로 닫는 거를 좀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스페링을 써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true, false가 나왔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면 되잖아. I, 탭 하시고 커서 앞으로 빼고 if 함수 할 때도 그냥 마법사 쓰세요. true, false 나온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ADHD 아니면 공백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그리고 컨트롤 D. 그리고 여기에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는 반반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 녹색의 에러 메시지를 냈냐 그러면 주인님 왜 에버러지를 하는데 여기 3개만 범위 잡았어요. 여기도 숫자가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범위를 하나 더 잡아야 되지 않아요 하는 메시지예요.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변형된 문제를 2가지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는 AND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true, false를 이용해서 if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count if를 이용해서 쓰라는 게 나와요. count if. 그러니까 AND와 count if와 average를 이용해서 세 과목이 7보다 크고 평균이 8보다 이상인 조건을 맞는 것에 표시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7보다 큰 게 3개예요 하는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count if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똑같겠죠. 이 범위에서 따옴표 크거나 같다 7보다 큰 게 몇 개야?를 구하고 그게 3개예요?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싣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쓰라 그러면 7보다 큰 게 각각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7보다 큰 게 3개예요. 카운트 if로 개수를 구하여서 걔가 3개예요? 하고 묻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니멈을 사용하는 게 나왔어요. 미니멈. 좀 얘는 애매한데. 자,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 작은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7보다 큰 거잖아요. 제일 작은 값을 구했더니 8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7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미니멈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카운트도 좀 조금 됐고. 그래서 요 카운트 if와 미니멈을 이용해서 각각 3번을 트루펄스하는 작업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if와 미니멈을 이용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5위. 그 외에는 첨가상을 하시고 총점이 높은 사람을 1위로 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빨리 찾아보시면 되죠.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우리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리고 2열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뭘 쓰라 그랬어요? 1. 그 다음에 우리는 등수를 구할 거예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총점이 등수를 비교할 범위죠. 큰 수의 1등을 보라 그랬으니까 뭐를 써야 돼? 방법은 0을 써야 되겠죠. 마법사들에 가서 등수를 알고 싶은 값 탭, 등수를 비교할 범위 절대 주소. 방법은 0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등수를 구하면 얘가 1등부터 9등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0은 죽어도 못 써요. 0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잖아요. 9등이 없어요. 이 표에. 9등이 없잖아요. 0을 못 쓰는 거예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등까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등, 8등, 9등은 못 찾아와요. 2를 쓰는 거예요. 근데 7등, 8등, 9등은 어디에 걸려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V루건 넣어주시고 커서를 앞으로 빼고 FX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하고 이 필드명을 안 잡아요. 범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는 절대 주소고 이 절대 주소에서 두 번째 여기서 뽑을 거고 얘는 유사일치를 쓸 거야.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에는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략이. 0하고 1이 생략이 되어 있죠. 랭크에서 0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V루급에서 1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뭘로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신 유출 문제 2회 계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있고요. 1번 문제가 결합이에요. 문자별 결합하는 문제. 최근에는 이 결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합하는 문제를 하실 때는 몇 개를 결합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는 어퍼와 풀어퍼가 있는데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풀어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국가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세요. 그런데 국가명 다음에 팀명을 넣는데 팀명의 앞뒤로 가로를 넣어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할 게 몇 개냐면 4개예요. 먼저 국가명, 가로, 팀명, 가로. 이렇게 4개를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결합을 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라 했으니까 프로포를 넣어주시고 국가명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 국가명이 들어왔어요. 이 뒤에다가 가로를 하나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and, 항상 결합할 때는 and, 따옴표 가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가명 뒤에 가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팀명을 모두 대문자를 만들어서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퍼를 쓰는 거죠. 모두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팀명이 이제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이 됐는데 닫는 가로가 아직 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nd 다음표 닫는 가로를 넣어주시고 엔터.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표시된 예가 나온 대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몇 번을 작업을 해보시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나라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시고 첫 글자를 그 다음에는 가로를 하나 결합하고 그 다음에 팀명을 대문자로 만들어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를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작업을 하나씩 하세요. 그럼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값 구하고 뭐하고 최소값 구하고 뭐하고 결합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오면 계산 작업을 하면서 결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결합을 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결합 문제가 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vlookup하고 라지가 나와 있는데 vlookup 하면 통상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있었다고요. 근데 얘는 포인트가 세 번째는 많은 회원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고 여기가 뽑을 범위가 돼서 표 안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들어가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얘도 가끔 나와요. 가끔 이런 표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vlookup을 사용하는데 찾으려는 값이 뭐냐면 k포인트에서 세 번째 큰 수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큰 수를 쓸 때 사용하는 게 large잖아요. 그러면 large 들어가서 인수가 2개고 첫 번째는 범위 뭐예요? k포인트의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 큰 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범위와 3을 넣으시고 이 값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뽑을 거니까 vlookup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vlookup의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얘는 채우는 작업을 안 해요. 그럼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돼요. 모두 정답이고 안 넣어도 정답 처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잡은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야. 오름차순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 0 쓸래. 방법은 0 정확하게 일치. 그러면 이성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등수를 구해서 1위는 대상, 2위는 음상, 3위는 음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사용하는 중첩 if 함수예요. 중첩 if. 그래서 순위는 높은 사람이 1등입니다. 랭크 함수에 의해서 총점에 따른 등수를 구하는데 큰 수의 1등을 알아야 돼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고 첫 번째는 등수를 알고 싶은 값, 총점. 두 번째는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는 방법 0.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하지 말고 항상 쓰세요. 그래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등수를 구하면 꼭 채워보셔야 돼요. 등수가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if 함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추가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true, false를 나온 다음에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는 1이에요 하고 true, false 값을 구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 볼까요? 중첩 함수, if 함수 어떻게 쓰는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1등 그 다음에 조건을 얘는 조건만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아니오에 가서 if를 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f에 들어가서 또 붙이고 요번에는 1이 아니라 2등이에요. 그럼 얘는 2등이라고 쓰고 또 if를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if 마법사를 또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고 3등이에요 하고 3등 아니면 공백 얘는 마침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복사해요? 조건만 복사해서 붙이고 변경, 추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첩 if도 마법사를 좀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중첩 if 문제 얘도 시험에 개입 의무화. 그냥 새겨서 여기도 둥하고 썼네요. 여기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대상 그 다음에 금상 그 다음에 은상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업이 학생인 동호 회원수를 구하세요. 동호 회원수.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동호 회원수. 우대표. 저렇게 인상을 꽉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요. 직업이 학생.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어디다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안에서 조건을 찾으시고 계산할 범위죠. 개수를 구하니까 당연히 디카운트 A를 써요. A가 붙었으니까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백이 없어요. 여기도 공백이 없어요. 여기도 공백이 없어요. 여기도 공백이 없어요. 답은 얘는 1열, 2열, 3열, 4열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4개가 나온다 그랬죠. 디카운트 A를 쓰시고 마법사 들어가고 인수가 3개네. 첫 번째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봉이니까 학생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있는 3번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조건은 직업이 학생.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맞으세요 하는 문제예요. 4번 문제 같은 경우. 3번 문제네요. 2번 문제를 실험했네요. 2번 문제는 라지와 브이로그를 쓰는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매직이 서울인 판매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에버러지 if죠. 판매 지역 중에서 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늘 AV 에버러지 if 마법사 쓸까요?
아, 인수가 3개네.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 서울. 자, 조건이 서울은 주소를 지정해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를 넣으시면 돼요. 요 5번 문제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5문제를 푸는데 몇 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된다고요? 3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분석과 매크로를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